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가 투자회사 설립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욕 한인회관의 바로 옆 건물 소유주와 공동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한인사회 여론이 조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지난 10일 퀸즈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이사회를 열고 뉴욕 한인회관 투자회사 설립건을 가결시켰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뉴욕 한인회관의 옆 건물 소유주와 함께 공동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뉴욕 한인회 재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이미 뉴욕 한인회관 옆 건물 소유주와 공동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인 MHP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금 유치 규모 목표는 6천만 달러 이상으로 산정했고 투자 유치에 따른 재개발 방식은 신축과 증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재개발안이 구체화되면 동포사회 공청회와 언론 홍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관 매각 및 장기 리스 의혹에 휩싸였던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가 이번에도 충분한 홍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회사 설립건을 추진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던 재외선거 등록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현재 4,000명의 등록을 마쳐 재외공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외선거 등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3,99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전체 유권자 수 11만 5,359명의 3.4%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공관 중에서는 두 번째, 전 세계 공관 중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규모로 지난달 28일 1.2%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참여했던 재외 선거인이 영구 명부제 도입으로 통합되면서 등록인 수가 많이 늘었다며 영구 명부제에서 미등재된 재외 유권자에게는 별도로 이메일과 전화 안내를 통해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외 선거 등록을 마친 유권자를 세계 공관별로 살펴보면 일본 대사관이 6,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총영사관 5,524명, LA 총영사관이 4,536명 등으로 뉴욕 총영사관보다 앞섰습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자는 82,529명으로 등록률은 4.17%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자 부모들의 학교 교육과 정책 등의 참여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언어의 벽에 부딪혀 적극적 참여를 하지 못하는 뉴욕시 이민자 학부모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칼멘 팔냐 뉴욕시 교육감과 뉴욕 이민자 연맹은 11일 PS 126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 학부모들의 통 번역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전화로 제공하고 있는 통역 서비스를 오후 5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학부모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로필드 서포트 센터에는 9명의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가 추가됩니다. 팔냐시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언어 장벽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통번역 서비스 확대를 교육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학교와 커뮤니티 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는 한국어 등 9개 언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이민자 연맹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가 서툰 이민자 부모 가운데 26%는 모국어로 번역된 학교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 시민권자 김동철 씨가 3개월째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투옥 중인 것으로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11일 미 시민권자 김동철 씨가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북한에서 투옥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평양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국 보수층을 대신해 2013년 4월부터 군사 기밀과 스캔들 관련 사진을 촬영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전직 북한군으로부터 USB와 사진기를 넘겨받다가 함께 체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다가 2001년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로 이주한 뒤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로 통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북한에 대한 증오를 주입했다며 북한 체제를 파괴하고 반정부 사상을 전파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김 씨의 억류가 사실일 경우 현재 북한에 억류된 유일한 미국 시민권자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CNN은 이날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육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임 목사는 자신이 주 6일 하루 8시간씩 농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원회가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명칭을 미주 한국어 재단으로 변경하고 더욱 강화된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2016년 정기총회 및 신년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미 동부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정추의 높아진 위상에 발맞춰 명칭을 미주 한국어 재단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국어 재단에 따르면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강화된 단체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임원진도 보강하고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김영덕 현 회장과 함께 공동회장으로 이선근 박사를 추대하고 이광호 전 공동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또 홍태명 재정부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되고 재단의 법률 자문을 위해 박종원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또 실무진으로는 한국어반 개설위원회와 교사지원위원회, 정기심포지움위원회 등이 설치됐습니다. 김영덕 이선근 공동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미주 한국어 재단이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주는 사업하기에 힘든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의 재산세는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재산세 인상률이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에즈버리 파크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주 재산세는 평균 8,35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평균 재산세 8,161달러와 비교하면 2.4% 올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0년 재산세 인상률을 2%로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인상폭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역시 대부분 재산세가 인상됐습니다. 한인 인구가 절반이 넘는 팰리세이드 파크는 2015년 평균 재산세가 8,848달러로 1년 전 8,431달러보다 4.9% 인상됐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는 11,802달러로 7.3%, 에즈워러는 7,859달러로 5.4% 인상됐습니다. 리치필드도 8,406달러로 3.4% 올랐습니다. 포트리는 1,300달러로 2%, 리오니아는 12,055달러로 1.9% 올랐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에서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곳은 알파인으로 2888달러를 기록했고 테너플라이는 2.4% 오른 19,254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데머레스트는 3.1% 오른 17,937달러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 등이 시경에 스마트건 구매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스마트건이 총기 사건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의원은 11일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총기 사고 현실을 지적하며 스마트건 구매를 촉구했습니다. 스마트건은 반도체 칩을 이용해 총기 소유주의 지문을 인식해야만 격발할 수 있는 총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경 소속 경찰의 총기 구매 가능 목록에는 스마트건이 빠져 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은 이 리스트에 스마트건이 포함되면 총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건
스마트건 제조에 적극 나서게 되고 안전한 총기 사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시경은 국방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총기 구매 그룹이라며 구매력을 이용해 업체들에게 스마트건 제조 압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 역시 대다수 총기 제조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스마트건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구매력을 이용해 강제성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는 여성들의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1,439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 1,354건보다 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낯선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케이스는 117건에서 155건으로 급증했고 택시 안에서의 성폭행도 10건에서 14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성폭행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성폭행 미수와 추행, 음란한 행동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NYPD 운영국장은 맨해튼의 술집이나 클럽을 이용한 여성들이 택시를 탔다가 외딴 곳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히고 특히 우버 등 택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택시 내 성폭행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택시 노동자 연합 측은 택시에 탑승할 때 TLC에서 허가받은 택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등록증과 메달리언 번호 등을 적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악인들의 뜨거운 우정을 그린 영화 히말라야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홍길 대장의 실제 이야기여서 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해발 8,750m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데스존에 묻혀있는 후배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떠났던 목숨을 건 여정과 산사나이들의 뜨거운 우정을 그린 감동 실화 히말라야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형님. 자신 있습니다. 황정민, 정우, 김인권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영화 히말라야는 히말라야와 프랑스 몽블랑 현지 로케이션 촬영으로 생생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영화 히말라야는 한국에서 지난 주말 누적 관객 700만을 넘어서 관객 1,000만 명 돌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47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 히말라야는 맨해튼 AMC 엠파이어 25와 뉴저지 에즈워러 멀티플렉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본에서 성업 중인 2세 카페. 여고생과 대화를 하고 산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를 부추기는 등 불건전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 어둠이 깔린 거리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전단을 나눠주며 호객을 합니다. 이 여학생들이 일하는 곳은 JK 카페. JK는 여고생을 뜻하는 일본어 조시코세의 줄임말입니다. 카페에서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손님들과 말동무를 해주며 음료와 음식을 접대합니다. 손님은 대부분 여고생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많은 중년 남성들입니다. I like drinking and I can learn from the young generation. I really enjoy it. 시급은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손님들과의 사적 만남은 금지하기 때문에 보통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다는 게 카페들의 주장입니다. People often tell me I'm running a strange business, he says, but we have nothing to hide. 하지만 실제로는 화장품 등 값비싼 선물로 여고생들의 환심을 사며 대화 이상을 원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여고생과 단 둘이 1시간 동안 시내를 산책하는 코스도 있는데 말이 산책이지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Once you're out of the shop, even by a step,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도쿄시는 최근에서야 성매매와 관련된 JK 카페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카페에서 일하는 여고생 대부분은
가출 청소년 등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들. その背景には家庭での問題だったりとか学校での孤立を抱えている少女がほとんどです。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여고생들은 JK 카페로 여전히 몰리고 있습니다. Always society accusing the children who enter that kind of business. 결국 여고생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어른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없이는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 48세 박모 씨가 지난 8일 조기 유학을 온 한인 남매를 6년간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2010년부터 자신의 집에 데리고 살아온 16세, 14세 M 남매에게 아동보호법 위반, 노동력 착취, 상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소장에 따르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새벽 2시까지 청소와 빨래 등을 했고 허락 없이 잠자리에 들지 못했으며 박 씨를 마사지해야 했습니다. 또 박 씨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 세계 대학 토론 대회에서 한인 남학생을 포함한 하버드 대학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버드대 2학년생인 한인 서보 씨와 파넬즈 본지 매슈아마 씨의 팀 우승은 하버드 대학 역사상 두 번째로 기록됩니다. 이들은 결승전에서 전 세계적 빈곤이라는 주제로 논리를 펴 15분간 토론 끝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서 씨는 학교에서 정치 이론 수업을 수강한 것이 우승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어제 연방 국무부 난민 입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2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4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92명에 이릅니다. 탈북민들은 연방의회의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 정착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을 위한 주 헌법 개정안이 타결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개정안 관련 세부 사항을 합의하고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북부 뉴저지 등 타 지역에서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2개 발급하며 해당 자격을 현재 애틀랜틱 시티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한편 카지노 운영권 입찰 이후 최소 10억 달러의 투자금 유치가 의무화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린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